지치고 힘든 일상 끝에 오직 나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일기장에 한자 한자 적어본다. 여러분들을 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세계로 프로그램 DJ 세림입니다. 나의 세계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일기장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울고 웃기도 하는 일기장 소통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의 세계로 벌써 4회차입니다. 오늘도 역시 좀 색다른 오프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90년대 초등학생이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명해진 공감글이었는데요. 이게 라디오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열심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비앤 너튜브에는 이 설명과 함께 관련 사진도 함께 넣을 예정이니까 궁금하시면 놀러와 주세요. 네, 먼저 옷장처럼 생긴 그런 어떤 옷장처럼 생긴 벽장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교실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시절엔 이런 TV를 학교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된 벽장이 있으면 그 벽장을 딱 이렇게 열면 TV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TV가 이렇게 딱 나오고 문을 열면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활짝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 뒤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옷을 갈아입는 그런 공간으로 쓰였답니다. 네, 여러분들도 90년대 초등학생이라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교실 풍금입니다. 이게 저도 초등학교 때 저학년의 음악 시간에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 교탁. 선생님 교탁 안에 이제 뚱땡이 컴퓨터라고 하죠. 뒤에가 뚱뚱해요. 컴퓨터가 요즘에는 다 얄쌍하게 나오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얇지 않았고 굉장히 뚱뚱했거든요. 뒤에가.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선생님 교탁 가운데는 이제 네모 모양으로 뚫려 있고 거기에 컴퓨터가 있는데 눕혀져 있는 상태로 있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버헤드 프로젝트. 이게 이제 실물 화상기나 책 스캐너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안에 이제 카메라 렌즈가 있고 그리고 이 정 가운데 위에 책을 올려두면 TV 화면으로 책들을 이렇게 다 같이 반 전체가 볼 수 있었던 그런 물품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물건이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발달하고 컴퓨터도 너무 좋고 태블릿 PC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필요 없죠. 거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닥벨이라는 건데요. 이게 욕이거든요. 네. 욕이라서 차마 뜻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라는 그런 욕이고요. 선생님이 이 종을 땡땡땡땡 하고 치면은 다 조용히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런 말씀 하시죠. 합주기가 됩시다. 네, 이런 것도 하면은 다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주변에 초등학생을 본 적이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분필터리인데요. 분필을 터는 물건인데 이게 저는 실제로 이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분필터리가 이렇게 좀 돌리면 어디 기계에다가 넣고 돌리면 분필이 털어지는 그런 물건인데 저는 이거는 쓴 적은 없는 것 같고 진공 필터를 썼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팡팡팡팡
창문 밖으로 털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 이제 배달이 오잖아요. 그럼 초록색 박스에 이제 배달이 오는데 반장이나 아니면 뭐 부반장 아니면 우유를 이제 배급해주는 담당 학생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우유를 받아와요. 근데 초등학생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 우유를 고르는 선택지가 아마 없었어요. 네, 그래서 흰 우유만 마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제티를 엄청 사와가지고 섞어 마시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교실 난로인데요. 히터를 쓰는 지역도 있고 또 난로 쓰는 지역도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난로를 봤던 것 같아요. 그 뭐 교실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바닥에다가 이제 청테이프로 선을 붙여놓고 그랬었던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는 교실 마룻바닥인데요. 요즘에는 마룻바닥으로 안 돼 있나요? 저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놀이나 뭐 바닥에서 이제 놀거나 그러면은 손에 막 가시 좀 찔리고 박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9번째는 노트놀이인데요. 노트 공책이죠. 공책에 친구들과 그 소설을 썼어요. 뭐 릴레이 소설이라고 하죠. 제가 이 부분 쓰면 그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이 쓰고 또 다른 이렇게 돌려가면서 소설을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런 것도 했고 아니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옷 입히기 같은 그런 놀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 아이템 같은 거 만들고 만화도 그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노는 토요일이죠. 제 기억상으로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토요일에 이제 격주로 노는 토요일 그리고 4교시만 하는 학교 가는 토요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 가는 토요일에는 가끔씩 친구들이랑 비빔밥 만들어 먹거나 과자 파티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날에 이제 4교시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학교 수업 듣고 집에 오면은 저는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강호동 씨의 무릎팍도사 그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가 일찍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바람이 불어요. 그 약간 기분 좋은 그 바람. 그게 딱 기억이 나는데 추억이 정말 샘솟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정말 말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아 그리고 다비치 티아라의 여성시대. 시아 다비치 티아라의 여성시대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초등학교 4학년 학예회 시간에 장기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억이 돋아가지고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DJ 세림의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를 듣고 계십니다. 어김없이 코너 1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코너 1은 나의 옛날 일기를 낭독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일기는 저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일기입니다. 2011년 9월 17일 토요일에 쓴 일기고요. 제목은 야우리 놀러감 너무 재밌었음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우리를 갔다 시내를 갔다. 끝. 죄송합니다.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친구 무릎에 착지. 빠밤. 나 무거운데 친구 그때 괜찮았을래나? 여튼 안고 있다가 옆에 자리가 나서 거기로 이동. 다시 친구 앞자리가 비어서 거기로 이동. 막 가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탔다. 중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언니들이 옆에서 얘기, 수다. 너무 시끄럽고 답답해서 나는 친구 폰을 갖고 놀았다. 도착. 그리고 노래방에 갔다.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가보는 노래방. 딴 데는 가봤지만 친구들이랑은 안 가봤기에 애들이 막 친절하게 마이크를 주는데 불렀는데 내가 봐도 지대로 못 부름 킥킥. 여튼 2시간 동안 있다가 쇼핑 고고. 애들은 막 책 사고 그러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삼. 그것도 3만 원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배고파서
불고기 버거, 치즈 스틱, 콜라를 먹고 애들이 자리를 안 뜨길래 다른 친구거든요. 이거는 B 친구랑 상호명을 말해도 되나? 뭔가 문구류를 파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갔다. 내 10,000원 다 쓰고 B 친구랑 핸드폰 고리 원더우먼을 맞추고 왔심. 스사 스티커 사진은 비록 안 찍었지만 요래 신난 야우리는 처음. 영화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간 사람은 누구다. 무려 7명 갔는데 내 일기에 나온 사람은 2명밖에 없네. 다음에 또 가야지. 추신. 과연 쌤 지갑 속에 있는 사진은 누구일까? 땡땡아 좋은 정보 감사. 선생님 그 사진 누구인가요? 이렇게 썼고요. 이거는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일구였고요. 선생님이 여기다 답글을 남겨주셨는데 무슨 사진? 선생님도 야우리 앞에서 놀고 있었지.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너무 웃기네요. 이 일기가 너무 맥락이 없이 쓴 것 같아서 아무튼 이쯤에서 다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인조건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핫했거든요. 그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굉장히 많이 했고 나도 꼭 저런 달콤한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환상을 심어주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 대본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연예인들이 지금 제 나이 또래였거나 아니면 저보다 어린 그런 나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 어른 같아 보였거든요. 그 아이돌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완전 애기들 데리고 연애 프로그램을 찍은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25살이지만 아직도 진짜 어른,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좀 먼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너 1의 나의 옛날 일기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코너의 주제는 추억입니다. 제가 생각난 건데, 선생님이 글을 남겨주셨잖아요. 무슨 사진이냐고. 제가 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 선생님이 같은 학교의 다른 선생님이랑 이제 사귀고 계셨거든요. 그걸 저희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알아냈어요. 그걸 또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설마 그 사귀고 계신 선생님인가 싶어가지고 저렇게 초등학교 때 참 짓궂었네요. 계속 선생님한테 추궁을 하고 그 선생님이랑 사귀시는 거 맞죠? 이러고 선생님은 다 저희를 귀엽게 봐주셨답니다. 저 같으면 좀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오랜만에 예전 일기장을 읽으니까 네, 추억이 정말 새록새록 돋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코너의 주제를 추억이라고 지어봤는데요. 무려 12년 전 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 너무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지만 이제 일기를 읽으니까 자주 놀러 갔던 곳 그리고 큼지막한 그런 사건들이 기억이 나요. 제가 제목에서 야우리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 야우리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백화점인데 천안 터미널 있는 곳에 지금은 다른 백화점으로 바뀌었고 예전에는 야우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천안 터미널에서 만나 이게 아니라 우리 야우리에서 만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이거는 천안인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제 어디 놀러 가면 항상 뭔가 공주같이 예쁘게 꾸민 그런 노래방이 있었거든요. 노래방 막 좀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도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는 또 아이스크림도 무료로 주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천안 터미널에 없어졌거든요. 힌트를 드리자면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옷 노래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도 엄청 넓고 굉장히 쾌적하고 좀 공주풍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가면 스티커 사진은 꼭 찍었어요. 요즘에는 사진 찍는 그 포토부스가 많잖아요. 막 뭐 인생 마마 그죠?
그런 거 있고 뭐 땡땡 필름 뭐 이런 거 있고 포토부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는 그 스티커 사진이 있었거든요. 아마 일본에서 건너온 그런 포토부스였던 것 같은데 그 생긴 것도 굉장히 겉에 표지가 일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포토샵도 과하게 설정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스티커 사진 부스인데요. 아직도 천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네, 한번 추억팔이를 하고 싶을 때 네, 찍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건 한 번은 6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야우리에 갔었어요. 저는 친구들끼리. 그때 돈을 강탈당할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뭐를 사고 이렇게 나왔어요. 친구들이 먼저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친구 쪽을 쓱 봤는데 친구가 어떤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언니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인가? 하고 뭐지? 이러면서 갔는데 친구 표정이 보라색이더라고요. 친구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네 싶어가지고 제가 바로 손 붙잡고 냅다 달렸습니다. 네, 돈을 빌려달라 뭐 이런 빌려는 주겠는데 갚지도 않겠다는 거겠죠. 네, 돈을 그 초등학생이 돈이 어디 있다고 네 하마터면 돈을 강탈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냅다 달렸는데 다행히 따라오지는 않았고요. 그 언니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뭐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기억 못 하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추억은 학교 끝나면 다들 근처 문방구에서 500원짜리 컵떡볶이가 있어요. 그거 완전 맛있거든요. 조미료 맛이죠?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방방도 탔고 그리고 연예인 포토카드 같은 것도 굉장히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꽃보다 남자 포토카드 굉장히 많이 있었고 뽑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문방구가 저한테는 이제 백화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문방구가 또 있었는데 그 사장님 딸이 또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한없이 그 친구가 매우 매우 부러웠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저 태어나기 전에 저 어렸을 때 문방구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오늘 약간 코가 막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잠이 덜 깨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 약간 방송이 매끄럽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놀이터에서도 이제 경도라고 하죠. 경도 아시나요? 경찰과 도둑. 그런 놀이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수건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 진짜 활발하게 많이 뛰어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25살인데 스마트폰이 아마 초6인가 중1 정도? 제가 중1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스마트폰 일할 게 없었고 터치폰 저 처음 폰이 터치폰이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신세대 느낌이 나죠. 근데 뭐 인터넷 그런 거 전혀 안 됐고 그래서 N사의 카페 채팅, 메일, 쪽지 이런 거 굉장히 친구들이랑 많이 사용했어요. 집 전화도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아파트 살았었는데 놀이터 옆에 사는 그런 낮은 층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큰 소리로 누구야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요. 그러면 나갈게 이러고 바로 나와서 놀고 그랬던 추억이 네, 생각나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사실 연말 무대, 가요 무대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그게 낙이었어요. 연말이 되면은 가요 무대를 보려고 한 새벽 2시까지 자지도 않고 그거 보고 그리고 틈만 나면 친구들 집에 가가지고 항상 놀러 갔던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들이 저희 집 오거나 그래서 같이 만화책 보고 또 TV로 아이돌 무대도 보고 친구 엄마가 해주는 그런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네, 이야기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추억을 떠올려 보니까 정말 활발하고 활기찼던 그런 초등학생 시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네, 오렌지 캐러멜의 상하이 로맨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렌지 캐러멜의 샹하이 로맨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DJ 세림의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코너 2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코너 2는 나의 주간 일기 시간입니다. 제가 주간에 작성한 일기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진짜 나의 성격은? 이고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 공식 질문은 혈액형 묻기였다. A형이에요? B형이에요? A형? 역시 소심하네. B형이요? 어쩐지 성격이 불같더라. 이제는 더 이상 혈액형을 묻지 않는다. MBTI가 뭐예요? 어디에 가든 빠지지 않는 공식 질문이다. 나 또한 이 검사가 유행을 하고 몇 번이고 검사를 했다. 대체로 같은 유형의 MBTI가 나왔다. SNS에 돌아다니는 글이나 그림을 보면 진짜 나다 싶은 것들이 많았다. 너무 재밌어서 관련된 글을 읽고 또 읽었다. 때로는 과학에 몰입해서 나는 이런 유형,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이니 그렇지 하며 나와 타인을 규정지었다. 처음에는 정말 재밌고 신기했다. 나를 이렇게 딱 하나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재미로 본 MBTI가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것 같았다. 아니, 사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독인 것 같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하며 내 스스로를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지었다. 또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이니까 저렇게 생각할 거야 라며 스스로 착각 속에 빠졌다. 가끔은 나의 MBTI가 너무 싫기도 했고 또 가끔은 너무 좋아서 자만심에 가득했다. 일명 과몰입, 정말 과하게 몰입을 했던 것 같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를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짓는다는 건 참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활발하고 웃기다고 얘기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참 차분하다고 얘기한다. 또 누군가는 내 성격이 털털하다고 얘기한다. 또 누구는 내 성격이 소심하다고 얘기한다. 한동안 진짜 나는 누굴까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만 이런 걸까?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싶었다. 그러다 운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안도감이 들었다. 저는 친구들 만날 때, 회원님들 만날 때 각각의 사람을 대할 때 제 모습이 다 달라서 뭐가 진짜 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그랬다. 나의 진짜 모습은 뭘까? 네, 일기가 끝났습니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부분에서 끝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듣고 왔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네, 제 심정을 대변해주는 가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었거든요. 진짜 나의 성격. 그랬더니 한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글쓴이 노박사 레오의 진짜 내 성격 vs 원하는 내 성격. 참고로 이 글쓴이는요. 기업 이름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한 기업의 대표 임상심리학자 노주선 씨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많이 공감도 되고 위로를 받아서 몇 가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글은 정말 더 자세하고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착각은 자유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자신의 성격보다는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성격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현상이 정식 MBTI가 아니라 유사 MBTI 사이트에서 진단을 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모두 다중인격자, 다중인격 행동자이다.
실제로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 후의 모습도 다르고 결혼하기 전과 후도 다르고 회사나 가정, 뭐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행동도 다 다르다. 저 진짜 이거 완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기에서도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인데 우리는 이상적 자아를 꿈꾸며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과는 다른 현실적 자아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글쓴이는요. 스스로를 직면하려는 용기와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하고 글을 좀 마쳤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글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글쓴이 노박사레오의 진짜 내 성격 vs 원하는 내 성격 네,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딱 제가 이 글을 읽어드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몇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 안에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들 중에서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모습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글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그게 이상적인 자아 그리고 현실적인 자아의 괴리겠죠. 사실 이상적 자아로 변하려면 지금 내가 그 상태가 아닌데 그 모습이 되려고 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다양한 면들을 좀 모두 인정하고 또 존중을 하고 나는 뭐 이런 모습도 있다면 저런 모습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더욱 긍정적인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깨달은 좀 좋은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쓴이가 글 말미에 나를 탐구하는 과정은 항상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 문구가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좀 탐구하고 그리고 내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성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옛날에 태어났으면 약간 철학자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전 친구들이랑 이제 이런 관련한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약간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변에 이렇게 막 저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 중에. 근데 그러니까 꼭 제가 별난 사람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끔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쓸모없는 생각인가?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이 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 정말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냥 그 모습이 다 나다. 그리고 너무 뭐 그런 이런저런 나의 여러 모습에 괴리를 느끼지 말고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뭐 그 모습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하고 힘을 내자. 갑자기 그 마무리.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겠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려면 그건 너무 힘든 거니까. 아무튼 저는 요 며칠? 한 1년 동안 계속 이런 주제로 진짜 내 성격이 뭐지? 라는 주제로
고민 아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어디서는 굉장히 뭐 조용하고 말도 없고 그런데 또 어디서는 말이 굉장히 많고 아주 웃기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괴리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다 나구나. 그리고 이런 고민을 또 한 친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도 막 그렇게 뭐 깊게 고민을 하냐. 그냥 다 너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 나구나. 아, 다 나구나. 근데 나는 왜 괴리감을 느꼈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 진짜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오늘 약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약간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지금 오전 11시 13분이거든요. 네, 잠이 좀 덜 깼고, 그리고 코가 너무 막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비염인인데, 비염인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지 않나요?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그냥 코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노래를 듣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네,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왔습니다. 제가 예상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예상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57분에서 8분 정도에 끝나는 게 맞는데 지금 51분밖에 안 됐네요. 제가 시간 계산을 참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 제 라디오를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제 얘기다 보니까, 이 제 얘기, 어찌 보면 사적인 얘기고, 굉장히, TMI죠. 그게 주변 분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너무 부끄럽고 약간 이불 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보시더라도 저한테 말씀해주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잘 보고 있어요 정도만 해주세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좀 빨리 끝나서 아쉽긴 하지만 제가 딱히 할 말도 없고 오늘 주제로는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엔딩 멘트, 엔딩 멘트, 네. 날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쉽지만 나의 세계로가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방송 어떠셨나요? 회차를 거듭할수록 방송이 점점 안 매끄러워지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 104.9MHz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는 모바일 어플 옥천 FM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고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